안녕하세요. 52파이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자산 전략 점검. 지금 은퇴자산은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연준 피벗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점에서 연금 계좌를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 한 두어 번 정도 만든 게 있습니다. 10년 주식 투자할 때 한 번은 매도해야 된다. 주가 폭락장에. 그때 주요 지표들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자산 전략 점검입니다. 현재 은퇴자산 투자 현황을 보면 20년, 21년 수익이 좋다가 이제 22년에 폭락을 맞은 후에 금융자산이 최근에 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늘었는데 정체기를 맞으면 은퇴자산이 늘지 않으면 드는 걱정이 있죠. 그죠? 야, 이거 52세 은퇴가 가능한가? 이 가능성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은퇴 자산이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냐 보니까, 물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작년에 많이 빠져서 그렇겠죠. 그렇고 제일 큰 원인이고, 둘째는 물가가 올라가고 자녀 교육비가 더 들고 하면서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처음에 결혼을 하면 초기에 돈이 많이 모이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가 한 둘 되면 이제 한 명은 이제 그만두죠. 그죠? 그 외벌이로 이제 애 2명 이상 키우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산 정식이 진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주가 폭락장을 한번 맞아보면 이게 진짜 정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미국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게 맞냐, 이걸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2020년 이전에는 은행 예금하고 신혼국 채권 위주로 이렇게 배분을 했으니까, 은행 예금이나 신혼국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면 항상 이제 고정적인 그 배당 수익이 들어오죠. 그죠? 이자 소득이 들어옵니다. 물론 장기 수익률은 낮지만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산을 이제 주식 위주 포트로 옮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을 항상 봐야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대비 이제 재산이 사는 게 더 궁핍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맞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면 좋겠지만, 지출 줄이는 거는 이제 본인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죠? 가족도 많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건, 지금 성장주에 많이 이제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배당주로 옮기는 거는, 이건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장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릴 방도는 당장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에 올인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물가입니다. 그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매월 발표를 하죠. 그죠? 전년 대비 지수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1970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쭉 보면 한 4-5% 정도 미국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죠? 1970년대는 어떻습니까? 10% 이상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돈을 많이 풀면서 한 9%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5%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는 1970년대는 빼고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43년간의 데이터를 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43년간 284%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3.2% 수준입니다. 다음 한국을 볼게요. 한국도 1970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죠? 전년 대비 이번 달 얼마나 상승했냐? 한국을 보면 1970년대, 80년대 보면 물가가 30%까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최근 1년간의 월봉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이것도 너무 상승률이 컸던 70년대는 빼고 1980년부터 2023년까지 43년간 한국은 499% 상승했네요. 연평균 4.3%입니다. 그죠? 최근은 보면 이제 한 5%씩 정도씩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물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 계산할 때 주거비 그죠? 주거비가 이제 30% 이상 차지하고 한국은 그 반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나라마다 물가 지수 계산하는 공식은 다르니까 신뢰도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준이니까 이걸 참조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물가를 봤고요. 미국은 3%, 한국은 한 4%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표 주식 S&P 500,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을 보겠습니다. 1900 동일 기간에 198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3470% 상승했습니다. 그죠? 연평균으로 보면 8.26%입니다. 배당금 제외 시 연평균 8.26%입니다. 그죠? 근데 배당금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스파이도 있지만 VO를 보면 배당금이 현재 1.59%거든요. 여기서 배당을 더하게 되면 9.8% 정도 되죠. 그죠? 야,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하게 물가하고 S&P 500 수익률을 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43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미국 물가는 연평균 3.2%, 한국은 4.3%, S&P 500은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8.26%. 그래서 이것만 봐도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금이나 신흥국 채권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서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갈아탄 게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작년 이제 S&P가 20% 폭락하는 폭락장을 맞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 데이터 4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은퇴 자산을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한 게 맞냐 보면 현재 기준으로 계속 투자 전략을 유지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에 주식 70, 예금 30, 개별 계좌는 미국 주식 성장주, 그 다음에 배당 올레드 이렇게 투자하는 걸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파산하면서 연준 피벗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연금 계좌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향후 금리 전망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3월 18일 기준 3월 18일 페드와치 기준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3월 23일 이번 이제 FOMC에서 5%까지 금리를 조정 후에 이제 금리 상승을 멈추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12월에는 5%에서 4% 1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연준에서 금리 피벗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지수별로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그 다음으로 빵 주식이고요. 미국 대표 빵 주식.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이 미국 나스닥 100. 이 네 가지가 수익률이 상당히 플러스고 최근에 연준 피벗이 예상되면서 주가 반등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뭔가요? 안 좋은 게 기존에 이제 방어력이 좋았던 S&P 500.
그리고 방어력이 더 좋았던 다우존스, 이거는 지금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연금 계좌 리밸런싱이 필요하거든요. 연금 계좌는 S&P 500 70%, 정기예금 30%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이 지금 안 좋죠. 앞에서 봤듯이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미국 대표 성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S&P 500을 좀 매도 후에 성장 대표 ETF인 미국 테크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지금 지난주에 상당량을 매수를 했고 이번 주까지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S&P 500은 그냥 두고 그 안전자산으로 그냥 두고 개인연금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0% S&P 500이었거든요. 이걸 다 드러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지난주에 50% 변경을 했고 이번 주에 추가 남은 부분을 상황을 좀 더 보고 연준이 이제 피벗이 진짜 일어난다고 이렇게 더 시그널이 나오면 나머지 분도 매도해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연금계좌 리밸런싱을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은 IRP 계좌 이제 불입 금액을 늘려서 IRP 계좌 불입을 매년 추가로 이제 한 300에서 400 정도 더 납입할 예정입니다. 이건 세금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IRP 계좌에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제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IRP 계좌 납입 한도를 좀 늘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은퇴자산 전략 그리고 연금계좌 리밸런싱을 밟고 좋은 명언 하나 볼까요? 주식 투자에서 그죠? 좋은 명언이죠, 그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 있다, 그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성공으로 가는데 은퇴를 하려고 자산을 정식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가고 싶죠, 그죠? 근데 그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공부할 때도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듯이 성공해도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걸음씩.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할 종목 찾아서 이거 올라타라 다 사기꾼이죠, 그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죠. 물론 최근에 일부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은퇴자산 전략 점검, 은퇴계좌 리밸런싱을 받고 다음은 주식 매도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식 매도 지표는 제가 이전 영상 반드시 찾아올 경기 침체 대응안 1, 2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침체 주요 지표 중에 10년 마이너스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금리 역전입니다. 그죠? 자, 먼저 볼게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22년 10월 이후 25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5개월이 경과된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 수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이제 경기 침체 역사를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역전 후에 맨 앞이 이제 90년 걸프 전쟁 때입니다. 그죠? 금리 역전 후에 7개월 후에 다시 양전을 했고요. 길었던 게 7개월. 여기 바로 앞에 세계금융위기 때 2007년 이때도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엄전 후에 양전이 7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5개월이 걸렸지만 언제 양전을 할지 아직 기약이 없죠. 그죠? 너무 깊숙이 있어서. 다음 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노란색이 나스닥 100입니다. 그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 때 나스닥이 어떻게 주가 빠졌는지 나타낸 그래프고요.
현 시점에서 패드 와치 기준으로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음전 후에 양전하는데 언제 정도 양전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드 와치 기준으로 원래 12월이 되면 기준금리가 한 4%로 1% 정도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으로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남아서 이 신뢰도는 떨어지죠, 그죠? 내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3%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3.5% 수준이니까 내년까지만 한 3% 정도 내려간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역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음전 후에 양전하는데 기존에는 한 7개월 걸렸는데 이번 금리 역전은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뭐 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리가 다시 양전 후에는 어떤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그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게 되면 경기 침체 신호다. 이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현재는 보면 4.98인가요? 예, 한 5%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게 6% 이상 썩게 되면 주식 매도 신호다. 경기 침체 신호면서 주식 매도 신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두 번째 실업률을 보시면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 이상 증가하게 되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전 데이터가 바로 나오고요. 하루 전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고 프레드 사이트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월 초에 지난달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세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물론 코비드 19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 이상 솟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 실업률은 한 3. 몇 %네요. 그 다음에 예대율을 보겠습니다. 예대율. 은행 예대율입니다. 미국 상업은행 전체 은행 예대율. 예대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예금분의 대출입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 대비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 100% 이상 해주게 됐다. 그거는 은행 부실이죠. 그죠? 은행 부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까지도 가다가 세계 금융위기 때 이때 폭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코비드-19 때는 은행 예대율이 한 77%까지 도달했었고 향후에도 예대율이 이 정도까지 상승할 때까지는 문제 없지 않겠냐. 예대율이 상승할 때 주가도 상승했고 이때까지는 문제 없을 걸로 추정됩니다. 추정돼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한 68%대죠. 그죠? 8%대이기 때문에 이게 예대율이 한 77%까지 도달하는 데는 2024년 한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주요 지표를 앞에 네 가지 살펴봤고요. 제가 보는 경기 침체 지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음전 후에 다시 양전, 이게 24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6%, 실업률 전월 대비 0.3%, 은행 예대율이 거의 77%까지 도달했냐, 이 세 가지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주식을 분할 매도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은퇴 전략, 은퇴 계좌 리밸런싱, 주식 매도 지표 지금 현 수준이 어떻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